안녕하세요, 힐링스윙입니다. 초급반은 평형을 할 때마다 물속에서 움직이는 팔 동작이 항상 어색합니다. 수영쌤이 팔을 크게 벌리려고 하면 진짜 상상 초월 크게 벌리니 물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항상 부족한데요. 팔이 모아지는 동안 가라앉는 몸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팔 간격을 좁게 해서 물을 잡아봅니다. 젠장, 팔이 걸리는 물이 부족하다 보니 상체 올리는 것도 힘들며 금방 머리가 물속으로 쏙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팔을 크게 벌려도 문제, 적게 벌려도 문제, 평형 물잡기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팔을 좁게 벌리면 힘든 점. 팔을 좁게 벌리면, 팔을 좁게 당기면 일단 같은 덫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팔을 좁게 벌리는 분들의 특징은 아웃스윕, 즉 바깥쪽으로 물을 벌리는 부분을 다들 생략합니다. 그러다 보니 육안으로 봤을 때 팔을 아랫방향으로 단순 누르는 동작으로 끝내며 팔꿈치가 뒤로 빠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가슴 앞에서 동작이 빨리 끝나기 때문에 호흡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고 체력적으로도 빠르게 소진됩니다. 팔을 적절히 넓게 벌려야 하는 이유는 물이 닿는 면적을 크게 하여 상체를 올리기 좋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팔을 가슴 앞에서 모아지는 형태를 보이며 글라이딩을 길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요. 좁은 간격의 물잡기는 본인도 상체가 나오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고 손바닥은 더 아랫방향으로 본능적으로 누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음 연계 동작에서 악순환이 되며 몸이 받쳐주는 면적이 줄어드는 동시에 팔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다리 사이에 킥반을 끼워 상체에 집중을 해봅니다. 평형킥까지 신경 쓰려면요, 상체를 완성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평형 캐치 동작에서 좁게 벌리는 것과 넓게 벌리는 것을 비교해가면서 어느 사이즈가 적정한지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둘째, 평형 넓게 벌려서 어려운 점. 자, 팔을 너무 크게 벌리는 경우에 팔이 어깨보다 과도하게 벌어지면요, 물을 잡는 느낌보다 옆으로 그냥 밀어내는 동작으로 변질됩니다. 이 말은 곧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보다 힘이 옆으로 흩어져 버려 속도는 저하된다는 소리이죠. 거기에다 팔을 크게 벌리면 다시 모아놓은 구간이 길어져 어깨와 팔꿈치의 피로감이 빨리 쌓이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호흡 타이밍에도 아쉬움이 보이는데요. 팔을 크게 벌리면 가슴 앞에서 팔이 늦게 모이니 머리가 셀프로 올라갑니다. 원래 호흡을 하기 위한 머리는 팔을 당기면서 어깨와 머리가 같이 올라와야 몸의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전달할 수 있거든요. 무작정 팔을 크게 벌리면 습관적으로 물속에서 팔꿈치를 펴게 됩니다. 하이 엘보, 즉 팔꿈치를 적절하게 구부려야 효과적으로 몸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팔을 크게 벌려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겠죠. 지금 영상의 선수는 팔 간격을 굉장히 크게 벌려서 연습 중입니다. 대신 그 전제 조건은 크게 벌어진 팔들이 빠르게 모아서 글라이딩 할 수 있는 근력이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팔을 크게 벌린 상황에서 팔꿈치를 제때 구부리는 근력은요, 정확한 타이밍에 하이 엘보 상이 나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평형 초급 입장에서 그래도 작게 벌리는 것보다 크게 벌리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팔꿈치를 조금 더 구부려 지렛대의 힘을 활용해 상체를 올리는 스킬, 호흡 타이밍이 좋아지도록 자세의 안정성이 필요하겠죠. 팔을 크게 벌리면 물을 많이 모으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 시간에 몸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셋째, 과한 손목 꺾임에 주의. 초급 평형 입장에서 팔동작 1회 그리고 평형킥 1회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평형킥 3회 플러스 1회 팔동작을 통해 평형킥의 감각을 키우고 호흡하는 타이밍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속에서 힘을 쓸 때 지금처럼 손목을 꺾게 되면요, 관절에 불필요한 압력이 걸리게 됩니다. 수영쌤들이 손목은 고정, 팔꿈치와 전환을 감싸듯 잡으라는 이유도 다음과 같습니다. 평형은 팔동작, 킥, 호흡의 타이밍이 맞아야 효율적으로 손목이 꺾이면 팔꿈치가 무너지고 스트로크 궤적이 흐트러져서 타이밍은 어긋나겠죠. 즉 손목은 단단히 유지하고 팔꿈치가 먼저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서 물을 잡아내야 됩니다. 전완근과 팔꿈치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요, 약한 손목이 계속 꺾여서 나중에는 손목 통증으로 움직이기가 점점 불편해집니다.
수영을 할 때 숙련자는 큰 근육을 잘 활용하는 반면에 초급자는 작은 근육에 집착한 나머지 빨리 몸이 지치게 됩니다. 많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 조금씩 고쳐나가면 됩니다. 지금 내가 왜 앞으로 안 나가는지 원인만 알아도 절반의 성공인 셈이죠. 넷째, 평형킥은 필수 과제. 평형 팔 동작을 좁게도 해보고 넓게도 해보고 사이즈에 상관없이 잘하는 사람들은 슝슝 나아가게 되는데요. 평형의 핵심 추진력 평형킥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구부리면 발목이 양옆으로 꺾어 모아주는 그 과정에서 속도가 나오는데요. 안타깝게도 발목의 유연성이 좋지 않는 분들은요, 여기서 인생 최대 고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모을 때 발바닥으로 물을 쓸어 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발등으로 첨벙첨벙 이 소리를 낸다면 문제가 많은 것이죠. 평형 호흡이 안 돼요. 평형 팔 당겨도 안 나가요. 머리를 못 들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의 열의 7은요 평형 킥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형킥 안 된다고 굳어버린 다리만 계속 부여잡는다면 1년, 2년, 3년이 지나도요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나 빼고 다 저병 배우는데 나는 오늘도 내일도 3년이 지나도 평형킥인가? 이런 회의감이 먼저 찾아오는데요. 때로는 안 되는 것을 잠깐 포기하고 상체 동작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무슨 일이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되지는 않죠. 중간에 슬럼프도 겪고 번아웃도 찾아오고 막 그렇습니다. 평형 팔 동작을 통해 하체의 부담을 낮춰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이죠. 비록 평형킥의 원인이 있어 상체 동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다양한 근육이 자극을 준다는 것은 큰 의미를 담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평형 팔을 너무 좁게 벌리면 단순히 팔을 아래를 누르는 형태로 뛰게 됩니다. 팔은 자꾸 급해지고 결국 글라이딩 역시 짧아지며 힘이 들죠. 이때 수영쌤은 바로 회원님 팔 크게 벌리세요 라고 말합니다. 팔을 너무 크게 벌리면요 가슴 앞에서 물을 모아주는데 시간이 지체가 또 됩니다. 그 순간 몸은 자꾸 가라앉게 되며 괜히 두려워지죠. 거기에다 팔다리의 타이밍까지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팔을 좁게 벌릴래 넓게 벌릴래 굳이 둘 중에 선택하라면 초급자는 넓게 벌리는 게 낫습니다. 넓게 벌려야 물이 잡히는 느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거기서 조금씩 팔 간격을 좁혀가면서 적절한 사이즈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안다 한들 평형킥을 찰 때 첨벙첨벙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저병킥을 해버리면 평형 팔 동작은 급격히 무너지게 됩니다. 평형에서 킥의 비중은 7-80%를 차지하기에 절대 소홀히 할 수가 없지요. 만약 물속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형킥이 안 된다면 집에 가서 벽 잡고 고관절과 발목의 유연성을 우선 길러봅니다. 평형킥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 바다나 강에서 개구리 수영을 엄청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또 발목이 잘 꺾이는 경우이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집에서 이불 깔고 연습하는 게 최고입니다. 집에 고양이가 아니라 남편이나 와이프가 있다면요 벽 쪽으로 내 다리를 좀 밀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런데 허리 통증이 생기거나 무릎 연골이 아프다면 난이도를 살짝 조절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부디 평형에 스트레스 없으시길 기원하며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